06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냐 라고 했을 때 y는 3? 우리 y는 3 이런 함수 무슨 함수라고 배웠어?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어머, 상수 하나로만 이루어진 함수? 상수함수. y는 2x 플러스 8 1차 함수라 부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 2차 함수네. y는 땡땡땡 해서 y는 x의 n제곱 플러스 8 5n차 함수구나 라고 불러요. 이와 같이 우리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땡땡땡 요런 함수를 통틀어서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결론 끝.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y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a는 0이 아니니까 얘는 분명 2차 함수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는 원래 요 식을 무슨 형의 걸로 바꿔야 돼요? 얘는요.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식이지.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배웠죠? 자, 일반형의 식을 무슨 형의 식으로 바꿔야지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표준형의 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야? 이 식을 뭐로 묶는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지금부터 묶으려고 하는데 완전 제곱식은요 2차와 1차가 필요한데 x제곱 앞에 a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a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라는 2차와 1차가 나오게 되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a분의 b의 절반 2a분의 b 2a분의 b를 어떻게 한다? 제곱한다. 그래서 뭐 나옵니까?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죠. 와우, 갑자기 이 위에는 없던 생판 없던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의 제곱, 즉 4a분의 b의 제곱이 더해졌어. 그럼 더해준 만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쓰시고 원래 위에 있던 플러스 c는 그대로 내려와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y는 a에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 자, 요 녀석요 통분해 버리도록 할 겁니다. 마이너스를 묶고 4a로 묶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드디어 2차식으로 묶인 표준형의 식이 나왔습니다. 자, 표준형의 식이 나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꼭지점의 좌표 거저 구할 수 있지. 꼭지점의 좌표는 뭐 콤마 뭐다?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너희들이 외울 필요가 하등 없어. 이걸 외워가지고 선생님 여기 ABC 넣으면 답 낼 수 있잖아요. 그 ABC 넣어가지고 답 내는 게 시간이 더 걸려. 알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값만 구해서 X자리에 대입하면 Y값 나오잖아. 그 Y값이 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 하나를 외워서 대입해서 Y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2차 함수라는 것은 자고로 선대칭 도형이지. 우리는 바로 이 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칭축의 식은요 항상 이렇게 생겼어. 즉 이렇게 생긴 식이 y는 1, y는 2, y는 3 요러듯이 이렇게 생긴 식은 뭐 y는 0, y는 1, y는 2 말 잘못했다. sorry. x는 0, x는 1, x는 2, x는 3 요런 식으로 갑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요 대칭축의 식은 어떻게 구한다? 요 꼭지점의 좌표에다가는 x만 붙여버리면 이게 x좌표잖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라고 부르면 이게 곧 축의 방정식이 된다요. 그래,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이너스 2a분의 b는
외워야 해요. 되겠습니까? 자,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번 더,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번 더,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번 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에 x는만 붙이면 뭐가 된다? 축의 방정식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예,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필기를 해놓고 조금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기만 우선 해놓을게요. A, B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아요. 축은 오른쪽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 이렇게, 예. 오른손, 이렇게 강조 표시해놓고, 오른손, 강조 표시, 이렇게, 예. 오른손, 꽝, 꽝. 내리치며, A, B, 달라. 라고 요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A, B가 0보다 클 때 축은 왼쪽. 자, 요렇게 필기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이 3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우선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론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아래쪽을 좀 보도록 하겠다. 자, 아래쪽을 봤더니 그림 좀 줄이자. 예, 아래쪽을 봤더니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즉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뭐의 그래프라고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a는 0이 아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줄인 이유, 여기에 그림 하나 더 그려 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 요렇게 생긴 그림 하나만 더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프만 보고도 ABC의 부호를 막바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 A의 부호가 제일 쉽지. A의 부호 아래로 볼록, A의 부호 위로 볼록,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므로 얘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A가 0보다 작다 되겠네요. A가 0보다 크다 되겠네요. 자, A가 0보다 크다 되겠네요. 자, A의 부호 쉽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부호가 C의 부호예요. 자, C는 뭐와 같냐면요. X자리에 0, 0 대입해. 어머, X자리에 0, 0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C만 남는데요. 자, X자리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 그게 바로 뭔데? Y 절편이거든. C가 곧 뭐라고 시작? Y 절편이에요. 어머, Y축을 잘라내는 조각. Y절편 여기 있네요. 자, 이 Y절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죠. Y절편 여기에 있네요. 음수예요. 오씨, 왜 B? 죄송해요. 쉽니다. 자, 이 Y절편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 X축 위에 있으면 양수죠. 0보다 크다. 자, 이 Y절편 C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선 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Y절편이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B의 부호를 따지셔야 돼요. 여기서 B의 부호는 뭔데?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선생님이 중학교 수학 3-1 수업할 때 너희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본 적 있니?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가르쳤구나. 예, 바로 그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B의 부호는 어떻게 따지시면 되냐면 대칭 축을 가지고 따지면 돼요. 대칭축이요. 대칭축은 항상 이렇게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거나 이렇게 2사분면과 3사분면, 2사분면과
2,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거나 이렇게 축을 지나는 경우가 있을 때 선생님이 항상 오른손을 내리치며 AB 달라, AB 달라 이렇게 가르쳤지. 얘 하나만 기억하라고. 즉 오른쪽에 1, 4분면과 4, 4분면의 대칭축이 오면 무조건 AB 달라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쪽에 오면 AB 같아가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외우지 마세요. 두 개를 외우면 뭐가 같고 뭐가 달라였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외워. AB 달라, AB 달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자. 얘는 AB 달라. 그러므로 B는 0보다 작다 되네요. 얘는 AB 같다. 그러므로 B는 0보다 작다 되겠네요. 자, 얘는 AB 같아. 그러므로 B는 0보다 크다 되겠네요. 선생님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 B는 0인 경우예요. 되겠습니까? 예. 오른쪽이 아닌 경우엔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B의 부호는 무엇을 떠올려서 푼다? B의 부호를 구할 땐 AB 달라 이걸로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책상을 꽝꽝 내리치면서 AB 달라 3번만 외치고 갈 거야. 오른손이야. 이럴 때 저 왼손잡이에요. 이러면 이제 수학 답이 반대로 나오는 거 알겠지? 자, 본다. 선생님 딱 봤을 때 안 한 사람 있으면 개별 지도 시킬 거야. 자, 시작.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다 했어.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그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라인과 요 그림 사이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여백에 조금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여백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게 X축이 있고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 거야. 즉 2차 방정식에서는 두분 알파와 베타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대칭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칭축의 반정식을 구합니다. x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지. 그러므로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렇게 붙인 꼴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에서 우린 두 개를 볼 거예요. 만약에 a, b가 0보다 작다면 a, b가 0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 얘의 전체 부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되겠죠?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즉, 대칭축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축은 왼쪽에 생긴다, 오른쪽에 생긴다? 오른쪽에 생긴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반면에 AB가 양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 0보다 작다. 축은 어느 쪽에 생긴다? 왼쪽에 생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의 그림을 봄으로써 AB 달라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해서 외우자. 요게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들을요, 조금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자.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중학교 3-1에서 2차 함수를 배울 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쳤던 개념이 바로 이렇게 생긴 표준형의 식이었어요. 맞습니까? 요 식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벗겨가서 저렇게 갔던 기억 나시죠? 자, 어쨌든 같은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얘기해보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형의 식을 기준으로 보면 요 녀석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2차를 0으로 만드는 x가 0. 이 2차식 전체를 포함한 식이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가 0. 즉 0,0.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구나. 0,0이 꼭지점이니까 대칭축의 식은 뭐가 되겠다? x는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은 여러분이 잘 알 테니까 3번만 조금 정리해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대값 a가 클수록 대칭축 쪽으로 좁혀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밑에 그림을 좀 그려놓으셔야 돼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평범하게 y는 x의 제곱을 그렸어요. 그리고 얘보다 펑퍼짐하게 얘보다 좁게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더 그릴 거예요. 자, 얘는 1번, 얘는 2번. 자, 둘 중에 하나는 y는 2x의 제곱이고 하나는 y는 2분의 1 x의 제곱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1번 그래프는 2x의 제곱일까? 2분의 1 x의 제곱일까? 2x의 제곱이라는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는 y는 2x의 제곱이고 얘는 y는 2분의 1 x의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그림을 그렸을 때 세 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 될 것이다요. 그래서 절대값 a가 와우, 이 자리에 이렇게 절대값 붙이면 2네. 오, 얘가 제일 큰데 제일 크니까 대칭축 쪽으로 붙여지는 그림이 나오는구나. 반면에 여기 요 녀석이 제일 작은 숫자인데 절대값 붙였을 때 얘는 요 대칭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펑퍼짐한 그림이 나오는구나. 요 얘기를 이렇게 3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표준형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개념은 총 5가지 개념이 있어요. 평행 이동에서 첫 번째, 점을 점으로 평행 이동하는 방법과 도형을 도형으로 평행 이동하는 방법. 요거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으로는. 그리고 대칭 이동에 관련해서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 세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가 되면 대칭 이동만 8개 막 이렇게 나와. 평행 이동은 똑같지만요. 자, 그런데 여기는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한테 평행 이동을 배운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13단원 도형의 이동으로 가면 선생님의 방식대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방식으로. 얘는 점 하나입니까? 도형입니까? 도형이에요. 맞죠? 도형을 또 다른 도형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보이죠?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보이죠? 이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자리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면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자리를 모두 다 x 화살표 m이 아닌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읽어서 x-m을 전부 대입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y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는 뭘 대입하면 됩니다? y-n을 대입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즉 이런 겁니다. y-n은 a에 x-m이 쏙 들어가서 제곱 이런 식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하면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면 몇 콤마 몇이다? m 콤마 n이다. 대칭축의 식은 뭐가 된다? x는 m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배운 이차함수의 이론이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수학의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를 배우는데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미 경험해봐서 알지. 와,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절대값 붙이고 가우스 붙이고 루트 나오고 허수 나오고 막 이랬던 기억 나십니까? 예, 여러분이 수학상의 대부분의 과정을 보면 거의 모든 단원에 다 절대값이 들어가요. 절대값이 즉 난이도를 높이는 제1차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수에서도요, 절대값 기호가 붙은 함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절대값 기호가 붙은 함수를 잘 그려야 되지. 맞아요. 잘 그려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들이 있어요.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그래프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분류를 4개를 해야 돼. 뭐 정석이나 좀 되게 지루한 수학책을 보면 전부 4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x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큰 경우에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래프를 또 하나 잘 계산해서 그리고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큰 그래프를 또 하나 그리고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은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이래서 4번 작업을 해서 그래프를 4개를 그려서 문제 하나, 겨우 그래프 하나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도 종종 나와요.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설명할 개념은 뭐냐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절대값 기호가 붙은 그래프에서 변형 유형이나 복잡한 상급 문제가 아니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다 등장하는 기본 유형의 그래프 4개를 소개할 거고요. 이 4개는 엄청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4가지 유형은 암기를 하셔야겠죠. 어떤 유형이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다른 경우는 일일이 무식하게 분류로 풀어야 되지만 이 4가지 경우는요, 분류 없이 엄청 손쉽고 빨리 구할 수 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 절대값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다는 건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는 식들을 의미해요. y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다는 건 이렇게 생긴 식을 의미하고요. xy 모두 절대값이 붙어있다는 건 이렇게 생긴 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그래프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4개의 그래프는 모두 절대값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식은 이렇게 주어졌지만 이 4가지에 해당된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우리는 그냥 절대값이 없는 y는 fx를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여기가 전부 0 이상인 값이므로 y가 x축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그냥 이 작업만
꺾어 올리는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래프의 꼴은 어떤 그림이 된다? 이렇게 되고 꺾어 올렸다가 원래 그래프 꺾어 올렸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빨간 그래프로 정리가 된다예요. 그냥 꺾어 올리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여기까지 정리.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요, 말로 하면 되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식을 써가지고 설명할게요. 절대값이 붙어 있었지만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우,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왔네?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왔다는 것은 x가 0 이상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x가 0 이상이어야지만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와요. 즉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림을 살려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몸짓을 한다. 여기 x가 보이면 반대되는 문자 y축 대칭을 해버리시면 돼요. x가 0 이상인 부분만 살려놓은 후에 그 살아남은 그림을 y축 대칭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절대값 y가 되는 범위는 y가 0 이상인 부분이므로 y가 0 이상인 부분만 살려놓은 상태에서 무슨 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해버리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분류 없이 그림을 엄청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가장 많이 분류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렸더니 x도 0 이상이어야 되고 y도 0 이상이어야 되지. 자, x도 0 이상 y도 0 이상인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 우린 여기에 1이라고 쓸 거야. 즉 1사분면 그림만 그리겠다예요. 1사분면 그림만 그려놓은 후에 깔끔하니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사분면만 그린 후에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형상이 여러분 대깔꼬마니 알죠? 물감 짜가지고 막 접어서 펼치면 막 대칭형의 그림 나오던 거 대깔꼬마니랑 똑같아서 그냥 xy 모두 절대값이 붙으면 1사분면만 그림 그려서 대깔꼬마니 하면 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예요.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실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가지 패턴이 나왔으므로 둘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해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할 겁니다. 자, 우선 제목부터 한번 쫙 읽어보자. 제목만 시작. 1. 우변 전체 시작. 1.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2.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3.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4. x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경우야? 얘기해봐. 시작.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다. 즉 무슨 그림을 그려야 돼? y는 x-1. 얘는 경사가 45도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서 45도 경사를 가진 이런 그림이 나올 건데, 자, 두 번째 그림 뭐예요? x에만 불러봐. 시작.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도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죠. 세 번째 제목은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도 우선은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죠. 4번은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도 우선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라고 했으므로 결국 이런 빨간 그래프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보면서 무슨 부분만 살아남겨야 돼? x가 0 이상인 부분만 살아남겨야 되지. x가 0 이상인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자, 이 빨간색 부분을 무슨 축 대칭한다? y축 대칭한다. 바로 그냥 이런 그래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쉽죠? 자, 세 번째.
얘는 무슨 부분만 그래프로 살아남겨야 돼? y가 0 이상인 부분. 바로 이 부분 되겠죠. 그리고 얘를 무슨 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의 제목은 뭐야? 시작!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몇 사분면만 살려둔다? 1사분면만 살려두고 대깔끔하니 합니다. x축으로 한번 얘를 대칭 이동하고요. 이 전체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분류 없이 빠르게 구하는